집업 재킷에 원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작업 지시서에 쉘파 플리스 폴리 사용하기로 했었죠. 그럼 라이브러리에 가서 패브릭 선택해서 이렇게 목록 보기로 찾으셔도 되겠고요. 아이콘 보기로 해서 아이콘으로 보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목을 이미 원단 이름을 이미 찾아 놓았기 때문에 목록 보기로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고 있고요. 쉘파 플리스 폴리 265 해서 드래그 앤 드랍하여 원단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 원단을 선택해서 속성창에서 컬러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지퍼와 지퍼 슬라이더도 컬러를 맞춰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컬러 번호를 복사를 했고요. 또 지퍼도 선택해서 지퍼 슬라이더 선택해서 플러 디자인도 좀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컬러도 같은 컬러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했고 지퍼 슬라이더는 메탈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퍼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원단이 적용이 되었는데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약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원단 자체가 밑단이나 소매단 이런 부분에 두 겹으로 할 때 칼같이 다림질을 못 하잖아요. 이 원단이 지금 털이 좀 있는 그런 원단이고 여러분 입으시는 니트 재킷이나 플리스 재킷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밑단 같은 경우에 각지게 보이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뒷판도 마찬가지, 이 카라도 마찬가지, 각지게 접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각지게 보이기는 해제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디자인이 완전히 다 끝났으면 뒷중심선을 합치기 하는 게 좋겠죠.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뒷중심선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합치기. 또 뒷판에 가서도 같은 방식으로 뒷중심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합치기 해서 합치기 하겠습니다. 이 밑단까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밑단은 문제가 패턴이 교차되어 합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 선 두 개가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합치기를 하면 밑에 선이 합쳐지지는 않고 겹치려니 외곽선인데 완전 교차해버리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중간에 나누기 되어 있는 점을 삭제하면 되는데 점을 클릭하면 내부선하고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의 점 중에 어느 점을 찾느냐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저는 외곽선의 점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검정색 점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했고요. 표는 나지 않지만 선분을 이제 클릭해 보면 위에서 밑에까지 선택되는 걸로 봐서 선분이 하나가 되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합치기 하면 잘 합쳐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각지게 보이기도 해제를 했고 하니까 시뮬레이션 잠깐 더 하도록 하겠고요.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의상 보기에서 내부선 보기, 기초선 보기는 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봉선 보기도 좀 꺼놓도록 할게요. 뭐 꼭 꺼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완성된 상태를 잘 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선들은 잠깐 꺼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텍스처 보기로 해서 확인을 했고요. 여기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두꺼운 텍스처 보기로 하니까 갑자기 뭔가 달라졌죠. 원단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단 선택을 하면 속면, 옆면이 있는데요. 속면, 옆면의 보통의 경우에는 겉면과 동일한
속성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일한 속성이 아니라 따로 있기 때문에 일일이 컬러가 다 다른 상태예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 원단이 지금 모헤어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업지 시설을 보여드렸을 때 이 이미지는 모헤어 상태로 렌더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털이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됐는데 모헤어 상태로 원단의 속면과 옆면, 잘랐을 때 생기는 면 있죠. 그 면까지 다 털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은 털이 없고 옆면도 털이 없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겉면과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겉면 컬러가 있을 거예요. 앞에서 만들어 놓았던 겉면 컬러, 이 컬러를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시고요. 속면에 가서 동일하게 색상 컬러 선택해서 컨트롤 V 하고 또 옆면도 컬러 선택해서 여기 컨트롤 V 해서 같은 컬러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어서 겉면과 동일한 속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방금 제가 여기를 좀 닫았었는데 잠깐 보시면 모헤어의 기본적인 털 구성 형태들이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헤어보다 저는 플러시로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사실은 플러시로 바꿨더니 컬러가 다시 바뀌어버리는 좀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색상은 다시 조절을 하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플러시로 다시 해서 컬러는 아까 복사해 놨던 컬러를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렌더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 클릭하면 렌더가 시작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렌더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뭔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렇게 길게 나오네요. 이럴 때는 위에 이미지 비디오 속성에서 이렇게 길게 나오도록 너비 600에 높이 1290이 돼 있었어요. 720에 480 정도 해서 다시 렌더링 실행 버튼 눌러서 렌더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이 복실복실한 그런 플러시 자켓, 플러시 플리스 자켓 같은 형태가 나오고 있죠. 렌더링은 컴퓨터에 따라서 렌더링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 또 이렇게 했을 때 퍼의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것 정도를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결과물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에 넣거나 컨테스트에 넣거나 제출을 하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이미지를 렌더링을 한다 할 때는 PC방에 가셔서 빵빵한 컴퓨터 사양으로 렌더링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지금 아직 7% 정도 된 상태인데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하게 렌더링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보셔도 좋겠고요. 저는 아까 원래는 이 원단이 모헤어였는데 제가 마음대로 바꾼 거였죠. 다시 모헤어로 한번 바꿔서 컬러도 좀 전에 복사했던 컬러 다시 넣어서 렌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렌더링 시작하면 모헤어 털의 느낌으로 렌더가 돼서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작업지 시설처럼 그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렌더링을 할 때는 시간 충분히 가지고 여유 있게 기다려 주셔야 되고 다른 그래픽 작업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컴퓨터를 렌더링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헤어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리고 털이 좀 길다 보니까 지퍼가 다 가리더라고요. 이런 털 길이라든지 털의 밀도 이런 것들은 아래에 보시면 이 원단을 선택을 하면 속성창 아래쪽에 퍼 재질, 퍼 형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변경해 가면서 자기 디자인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털이 렌더링 되고 있는 상태고요. 더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스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업 재킷을 완성을 하였고요. 집업 재킷 원단을 쓰면서 한 가지 새로 배운 점은 여태까지는 항상 속면, 옆면이 겉면과 동일했었는데 지금은 이 원단의 경우에 겉면에 털이 있다 보니까 속면, 옆면에도 동일하게 털을 달 수가 없어서 이 겉면과 동일한 속성 사용이 오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제가 원단을 하나 새로 꺼내 볼게요. 면 트윌 같은 걸 하나 꺼내 보면 자, 이런 원단의 경우에 속면도 겉면과 동일한 속성 사용, 옆면에도 겉면과 동일한 속성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겉면 원단의 컬러를 바꿔주면 속면도 다 똑같이 컬러가 바뀝니다. 여기에 지금 안 나오는 이유는 동일한 속성 사용이기 때문에 아예 아래쪽에 이 원단 속성 메뉴들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 뿐이고요. 만약 이 원단을 적용을 한다면 겉면뿐만 아니라 속면에까지 다 동일하게 컬러와 재질이 표현되게 됩니다.